여러분 잠깐요. 아침 5시 반에 딸을 지하철역에 데려다 주려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사위가 쇠 공구를 들고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판결문을 보다가 진짜 멈칫했던 사건 하나를 들고 왔어요. 존속 살해 미수 사건인데요. 사위가 장모를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등장인물부터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주인공은 피고인 A씨 남편이고요. 그 아내인 B씨 그리고 B씨의 엄마,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장모인 C씨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입니다. A씨의 아들도 나중에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사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부부가 결혼한 게 2000년도예요. 근데 2012년도부터는 사실상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인 A씨는 강원도에서 생활을 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오산에 있는 장모 집에서 주말에만 오가는 주말부부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A씨가 빚을 7천만 원이나 지면서 개인회생까지 신청하면서 돈 문제가 생기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싸움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하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인 A씨는 이혼을 거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아내에게 폭력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A씨가 이 시기에 한 가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2018년 9월 26일 밤 10시 40분이에요. 남편인 A씨가 오산 장모집으로 찾아오는데 아내 B씨와 이혼 문제로 또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인 A씨가 아내가 최근에 혼자 여행을 갔다 왔잖아. 그게 수상하다 라면서 아내의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를 찾겠다고 집 밖으로 갑자기 나갔다고 합니다. 아내가 당연히 막죠. 옷을 붙잡으면서 못 나가게 했는데 남편이 팔을 확 뿌리치면서 아내가 복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장모가 봤는데 70살인 어머니 입장에서 딸이 사위에게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뒤따라 나와서 사위를 잡으려고 했는데 A씨가 이번엔 장모의 발을 뿌리치고 밀어버렸습니다. 70세인 장모가 복도 벽에 부딪혔고 두개부, 그러니까 머리 쪽에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 범행의 첫 번째예요. 폭행이란 존속 상해. 그날 밤 남편인 A씨는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주거지 접근 금지 조치까지 받으면서 인근 모텔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모텔에서 A씨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났나 봐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게 A씨가 이 모든 게 장모 때문이다. 장모가 내 편이 아니라 아내 편만 들면서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라면서 한밤 내내 원한을 막 쌓았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 A씨에게는 하나의 정보가 있었는데 장모가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쯤 딸을 차로 지하철역에 데려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A씨는 화가 나서 그 시간을 노렸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모텔에서 나와서 새벽 5시 20분에 A씨가 차를 몰고 아파트 인근에다 세우고 트렁크를 연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를 꺼내요. 하나는 새로 만든 절단기,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단조팩이라고 새로 된 공구인데 이게 한 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둘 다 둔기 중에 둔기인데 이게 사람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남편인 A씨가 그 두 개를 손에 들고 새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모 집 바로 앞에서 내린 게 아니라 아래층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슬금슬금 계단으로 올라가서 장모 집 출입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게 즉흥적으로 흥분해서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도구를 미리 챙겨서 새벽에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경로까지 계획을 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날 새벽 5시 25분 예정대로 문이 열리는데 70세 장모가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즉시 절단기로 장모의 머리를 내리쳐요. 장모가 살려줘 외치면서 집 안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남편이 바로 뒤따라가서 장모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또 내리쳤다고 합니다. 판결문에는 총 5번에서 6번 정도 가격한 것으로 나와 있고 장모가 결국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고 해요. 사실 남편은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소지하고 있던 단조팩으로 쓰러진 장모를 또 때렸대요. 그 순간 방에서 있던 아들이 비명소리를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아버지 손에서 절단기를 빼앗고 몸으로 막아서면서 결국 범행이 멈췄다고 해요. 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로. 이 사건으로 해서 장모 C씨는 두피랑 얼굴, 어깨,
허리에, 양팔, 팔꿈치에 열상을 입고 귀에도 타박상이 생겼어요. 119를 타고 병원 가서 여러 부위 봉합수술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법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어렵게 할 생각 없고요. 제가 이 사건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피고인 남편 측에서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해서 때린 건데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이 주장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이걸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법에서 살인죄의 고의라는 게 꼭 죽이겠다라는 명확한 의도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이겠다는 게 아니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 멈추지 않으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이걸 인정한 근거가 딱 봐도 납득이 가는데 도구를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다는 거, 그리고 장모가 나오는 시간을 알고 기다렸다는 거, 집 안으로 도망친 뒤에도 뒤따라 들어가서 때렸다는 점, 이게 사실 결정적인데요. 남편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또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머리를 쳤을 거다. 이게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죠. 저도 그 판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량이 징역 4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좀 가볍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일단 A씨가 범행 후에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를 했고 자수가 법적으로 감경 사유로 판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이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감경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 피해자가 직계 존속, 즉 장모라는 점은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고요.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혼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혼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감정이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A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빚도 생기고 아내는 빚 생기니까 이혼하자고 하고, 그 뒤에서 장모가 부추겨가지고 이혼을 종용했을 거라고. 근데 그 감정이 이러한 방식으로 표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미필적 고의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인의 의도가 없었으면 살인죄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사건 보셨잖아요. 사람 머리를 절단기로 6번 내려치면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법원도 그렇게 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건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좀 감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이 정말 영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벽에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와서 아버지 손에서 흉기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 용기가 없었으면 결과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판결문 가지고 돌아올게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